네, 안녕하세요. 지대 코리아 남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네, 오늘은 한세희 기자님과 함께 올해 국내 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분야 취재하고 있는 한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때 과학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예, 네, 올해는 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뭐 누리호 발사도 성공하고 또 다누리 달 탐사선이 이제 그쵸. 궤도에도 무사히 진입을 하고 또 우리 뭐 허준희 교수님 필드상도 맞습니다. 예, 받으셨고 대단하시죠. 예. 예, 굉장히 이슈가 많았고 그래서 과학 기자들로서는 좀 되게 피곤하기도 하는 뭐 물론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네, 좋지만 긍정적인 이슈가 많죠. 예, 그러니까 좋지만 그래도 원래 이런 분야 아닌데 좀 그런 게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특히 좀 주목했던 것이 이제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기대 이상의 성취를 했었고 이제 그런 우주 개발에 관한 내용들이 올해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리호가 작년에 처음 발사 성공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제 시험 발사로 최초로 성공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누리호가 저희가 계속 안정적으로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쏠 수 있다는 그런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한 4번에 걸쳐서 좀 더 반복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일단 올해 5월 중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간이 되게 좀 점점 단축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원래는 이제 상반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아놨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언제라고 잡아놔도 이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누리호는 일단 한번 성공을 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잘 가지 않을까 기대가 있고 얼마 전에도 그 항우연 원장님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각 마일스톤이 다 지금 초록불이 다 빨간불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물론 직전까지 언제든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누리호의 다음 세대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발사체를 만들기 위한 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예, 요것이 이제 또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한 10년에 걸쳐서 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요. 누리호는 원래 75톤급 추력이 75톤 규모였는데 얘는 이제 100톤 규모로 좀 늘어나고 예, 실을 수 있는 위성의 크기도 더 커져서 나중에 달 착륙선까지 거기 실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해서 2032년에는 달에 착륙을 하고 2045년에는 뭐 화성을 가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는데요. 뭐 사실 화성은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죠. 예, 2032년 달 착륙은 뭐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실현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개발 사업도 이제 뭐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서 보자면은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이제 설립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하니까 되게 엄청 먼 미래 같은데 오래된다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나사 같은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조직이 될 것 같은데요. 또 급속도로 또 진행이 돼서 예, 현재 과기정통부 안에 추진단이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좀 다른 분야도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이제 그 메신저 RNA 기술, mRNA 네. 기술을 통해서 그 백신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런 mRNA 기술을 이용한 백신이 좀 다른 분야에도 좀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백신을 굳이 죽이고 배양해서 몸에 넣을 거 없이 그냥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라는 명령만 그냥 mRNA 형태로 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제 mRNA 백신의 원리고요. 모더나라든지 뭐 화이자, 그 엔바이오테크 이런 회사들이 뭐 다른 질병들, 뭐 헤르페스라든지 뭐 이런 다른 질병들에 대한 그 백신이 mRNA 방식 백신이 올해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싸우는 백신도 계속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우주 관련해서는 뭐 약간 건너뛴 부분들이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이제 계속 그
달 탐사라든지 뭐 또 발사체에 대한 시도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아르테미스. 예. 네, 제일 유명한 게 스페이스 X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지금 현재 스페이스 X가 쓰고 있는 발사체가 펠컨 9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누리도 그거 타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 스타쉽과 아, 예. 스타 헤비 새로운 발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역대 최대 예전에 그 아폴로 때 쓰던 세턴 5보다 더 큰 그런 발사체가 될 것 같고 이 발사체는 또 우주 화성까지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목표가 스타쉽, 큰데. 예, 스타쉽을 붙여서 그러니까 쏘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서 이제 그럼 실제로 시도를 하는 건가요? 화성까지 가는 걸? 뭐 당장은 못하겠지만 일단 그게 아직 한 번도 발사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성공시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계속 실패를 했었고 이제 올해는 처음 이제 한번 성공할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가 성공을 하면은 우리 앞으로 저 달이다 화성까지 가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마일스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슬 모집 시작하겠네요. 화성 이주자 모집을.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왜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렇죠. 그 먼 상성으로 가기 위해서 막 사람을 동면한 채로 막 이제 가고 그런 뭐 화성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긴 할 텐데. 네, 그렇죠. 대신 바브랑은 싸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사실은 미국에 온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유럽에서 옛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 청교도 정신으로 이거 갔죠. 이렇게. 그렇게 갔죠. 모르는 곳에 배를 타고 그냥 막 왔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또 우주 다른 항상에 가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단 이름은 확실히 남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좀 올해 과연 가장 좀 또 해외에서 주목해볼 부분이 아닐까 싶고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계획이 진행 중인데 그것도 나중에 3차로 가면은 결국 이제 유인 그쵸, 달 탐사선이 이제 달 착륙을 할 텐데 스페이스X의 그쵸. 이 로켓을 차세대 로켓을 쓰는 걸로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누리도 작년 말에 달 궤도에 진입을 했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달 관측을 시작할 네, 그쵸. 건데요. 지금은 뭐 이런 각종 관측 장비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조정을 하는 뭐 이런 단계에 있고 조만간 본격적으로 관측을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관측을 하겠지만 자원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도 찾고 물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도 찾을 거고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 있나 뭐 이런 관련한 정보들이 이제 나사랑 공유가 돼서 아르테미스가 달에 착륙할 때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2023년에도 기자님 바쁘실 것 같아요. 과학계 이슈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특히 이제 우주 쪽에 본격적으로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 공급망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산업에서 이미 현 시점에서 일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 바쁘게 굉장히 또 준비를 하고 또 앞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또 과학기술 쪽에서 좀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뭐 그래서 뭐 흔히 뭐 임무지향적 네. 정책이다 해서 그렇죠. 이제 어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략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차세대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뭐 리튬 같은 뭐 이런 배터리의 소재들 그런 배터리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핵심 광물들을 더 효과적으로 캐거나 얻거나 뭐 재활용하거나 하는 뭐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활발하게 될 것 같고요. 많이 좀 관심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관심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술 관련해서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네. 이런 HPC 관련된 네. 것도 준비가 엄청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올해 좀 많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를 뭐 50큐빗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자 이게 지금 계획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단 미국이나 중국 수준인데 우리가 당장 쫓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20큐빗 규모의 그 중간 단계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목표로 지금 올해 좀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양자 관련한 인력 양성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양자 대학원을 만든다 뭐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매년 하나 정도씩 계속 좀 양자 대학원을 대학에 학교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정부에서 그 양자 관련한 박사급 인력 그 교수 그 인력들이
어느 정도 있나 이걸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뭐 미국, 중국이 뭐 3,000명 막 뭐 이런 수준인데 저희는 뭐 싹싹 긁어도 막 500명 뭐 이제 이 정도라서 그런 분야들에 대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초고성능 컴퓨팅 그 얘기도 하셨는데 슈퍼컴 이제 흔히 이제 편한 말로는 슈퍼컴이라고 하죠. 네네. 올해는 특히 그 키스티의 그 슈퍼컴 6호기 들어오는 작업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아 새로 또 들어오는군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들을 들여와서 이제 그걸 구출할 것인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어떤 연구를 할 것이고 또 이거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들 대학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작업들도 올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랑 좀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 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또 새로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쪽으로 예. 많이 관련된 좀 내용도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큰 틀에서는 뭐 우주라든지 양자라든지 하는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가 좀 약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한 단계 좀 도약할 것인가 뭐 이 부분에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격차를 늘리거나 더 앞서갈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과학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세희 기자님과 함께 올해 과학 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